조금 전에 우리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지금 이제 동아대학교에 체육 뭐 정확한 명칭은 안 써도 우리가 알기 쉽도록 이야기하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이제 동아대학교에 체육대학에 과가 두 개가 있는데 체육학과하고 태권도학과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그 태권도학과에 태권도를 전공하고 있는 신중달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일단 이거를 조금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 빔도 좀 써주시고, 왜냐면 이거 하면은 제가 색깔이 이상한 유령 같은 색깔로 보일 텐데. 그리고 제가 실례가 안 된다면은, 저는 오늘 아침에는 좀 어제부터 쌍쌍한 생각하고 옷을 좀 제가 벗겨도 되겠습니까? 제가 옷도 좀 벗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너를 들어가지고 집사람이 코디를 해주는 대로 입고 오다 보니까 이거 안 입고 가면 손 나서 제가 입고 가는데 바지도 벗으라고요. 아니 바지를 벗으면 안 돼. 나오라고 당신 낫지 않습니까? 카톡으로 이야기하자. 제가 이 바지까지 벗으면 난리 납니다. 제 이게 허벅지가 뭐 장난이 아니거든요. 잘한 시상품을 제가 조금 전에 좀 일찍 와가지고 사실 여기 대탑 안에 구경도 좀 해보고 저도 오래간만에 여기 뭐 다 부산 분들이신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동네에서 제가 자랐기 때문에 어릴 적에 참 오래간만에 제가 와봤습니다. 옛날에 우표 한참 모을 적에 이렇게 와가지고 우표 사고 그것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이게 뭘 많이 듣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들어왔던 곳이었는데 오래간만에 와보니까 옛날 분위기는 좀 없는 거고 아주 전국적인 분위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거기 강의실 안에 들어오니까 오 정말 이런 공간이 있다는 자체만 해도 좋다. 그래서 이번 기수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상당히 복이 많으신 것 같다라는 제가 생각해요. 교통편도 좋고 교육 장소도 아주 좋고 그거는 외부적인 거지만은 우리 계시는 교장선생님 우리 뭐 여러 선생님들은 진짜 고생을 많이 하는데 너무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제가 그 10년 전에 보고 있는데 굉장히 고마우신 분들하고 같이 있는 거면 인연을 맺는 거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제가 앞에서 보니까 저 일찍 와서 들었는데 법률적인 지식을 듣는다고 막 끝까지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 질문을 끝까지 하시고 맞습니다. 뭐 이런 말씀드리면 돈은 정말 좋은 건데 다 사라집니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너무 가지 마시고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저는 뭐냐면 건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보다는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저도 돈 벌러 갑니다. 가는데 돈보다는 지금 이제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이 저보고 그 주례를 부탁을 좀 많이 합니다. 머리 색깔이 좀 거기에 어울리는가 그래서 제가 자주 주례를 보러 가는데 제가 내일도 매주마다 제가 뭐 큰일입니다. 집사람 이혼하다가 합니다. 너무 주례 써주다가 내가 끝날 판이다 지금. 근데 그게 내가 무슨 내용이 하나 들어서 내려갈 거냐 하면은 사람이 그 행복이라는 게 과연 뭘까 하는, 물론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저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사셨고 행복이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행복이 과연 뭘까 하는 걸 갖다가 제가 내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행복을 지키는 것 중에 이 건강이라는 게 없이는 뭐 행복 자체가 없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물론 건강하지 않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은 하지만 이 건강하고 기쁨을 유지하려면 건강이 지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항상 똑같은 강의를 여기 와서 하는 얘기고 다른 데서도 제가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건강하게 살자. 내일 당장 죽더라도 죽는 그 순간쯤까지는 건강하게 살자는 게 저도 원래 60이 되는데 저도 앞으로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남은 수명은 제가 뭐 역학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제가 남은 앞으로의 수명은 약 70년 정도 남았습니다.
제가 130살까지는 살거든요. 저는 아직 인생 절반까지 못 갔어요. 근데 만약 친구 없으면 어떻게 하죠? 친구 다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때는 나이가 같은 사람이고 나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나하고 같이 젊음을 누릴 수 있고 나하고 건강을 같이 할 수 있으면 다 친구입니다. 네, 그래서 친구 있습니다. 우리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거거든요. 오래 살면 많아 친구도 없을 텐데 그 친구는 나이 같은 친구가 아니고 내하고 50살 어려도 내하고 생각을 같이 할 수 있으면 친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물론 말은 이래 쉽지만 실제로는 어찌됐든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끝까지 안 살아봐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게 오늘 주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건강하게 살다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건강이라는 거는 우리가 의사 선생님들이 말하는 건강하고 제가 말하는 건강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결국 똑같은 말이지만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병 쪽에서 건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의 변화를 가지고 건강해지자라는 게 제 주요 모토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한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지금 현재 인터넷을 좀 치보면은 뭐가 나오느냐면 우리나라 보험료 지출되는 돈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보험료를 지출 제일 많이 하는 게 뭘까요? 노인분들이 노인분들 아니고 우리 사람이 가장 많이 죽는 게 병으로서 죽는 게 뭐가 제일 많을까요? 치매는 지금 무서운 거지만 암이죠. 네, 암입니다. 이렇게 좀 자꾸 요구 암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잘 보이게. 심혈관 질환이라고 하죠. 심혈관 질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 세 번째거든요. 다치는데 어떻게 다치는 걸까요? 아니, 교통사고.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가 세 번째로 많습니다. 근데 왜 넘어질까요? 지구가 좀 동그래서 그러나? 나이가 많이 먹으면 넘어질까요? 근육이 빠졌어요. 그렇죠. 근력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근력만 많이 키워주면 넘어지고 싶어도 잘 안 넘어져요. 혹시 넘어지는 일이 생기더라도 어떻게 될까요? 빠르게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지는 거 사실 넘어지는 것 자체도 무서운 거지만 넘어지는데 제2의 어딘가에 부딪히거나 기타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팔이 부러진다거나 뭐 다리가 부러진다거나 허리가 부러진다거나 근데 부러져갖고 다치면은 우리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은 근육이 다 빠져버린다는 거죠. 근육이 쏙 다 빠져요. 우리가 아픈 사람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모든 살이 다 빠져버리죠. 싹 말라버리죠. 아마 여러분 중에 그런 뭐 부모님들 돌아가실 때는 딱 많이 봤을 거예요. 특히 암 같은 거 걸리거나 여러분 혹시 당뇨병 있죠? 당뇨가 걸리면은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몸이 쫙 빠져버리죠. 전부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우리 교장 선생님 보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살이 많이 찌셨다고. 그래 물어보자. 무릎 수술을 해가지고 운동을 못 해서 이렇게 살이 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살이 찐다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건강하기 때문에 살이 찌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 안 쪄 하는 사람은 어떤 걸까요? 좋은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그 먹은 영양분을 누구 다른가가 안에 섭취를 못하거나 배설을 하거나 다른 무언가가 그거를 대신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내가 먹었는데 살을 찐다는 거는 건강한 겁니다. 단 그 살이 쪄가지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 살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해주라는 것이지 살을 찐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건 근육을 기르자는데 근육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근육을 기르려면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 그 근육은 뭐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여기 계신 분은 정말 많이 아신다.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단백질이 제일 많은 게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계란. 오, 계란. 소고기. 콩. 많죠, 그죠? 그런데 혹시 이런 거 들어보시면 단백질은 뭐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단백질은
단백질은 뭐로 만들어져 있을까? 좋은 지방하고 단백질은 다른 겁니다. 이 단백질은 뭐로 만들어져 있을까? 이거 우리가 음식물을 조금 전에 여기 길이가 안 오는구나. 우리가 음식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영양분은 충분한 그렇습니다. 죄송해요. 저기 이제 따기를 힘도 없었는가. 이래 가지고 내가 어디 근력 이야기를 하겠다. 우리가 음식물은 크게 탄수화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또 뭐가 있습니까? 지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단백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백질. 탄수화물이 뭘까요? 탄이 뭐예요? 이 탄이 뭡니까? 이거 여러분 혹시 이거 탄소 카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카본. 우리 옛날에 그 불 포장마차에 불 피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 카본 탄소잖아요. 탄소. 이게 탄소라는 겁니다. 저 뭡니까? 수치 뭐예요? 다 탄소잖아요. 탄소. 다이아몬드는 뭘까요? 100% 탄소입니다. 이 탄소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탄소라는 겁니다. 이 탄소에다가 이 수가 물입니다. 물. 그래서 H2O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탄수화물이에요. 이 화는 이래 화합되어 있다는 거고, 하나의 물질이라는 겁니다. 이게 탄수화물이라는 겁니다. 이 탄수화물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냐면 포도당이라고 합니다. 포도당이 줄줄이 이게 포도당들이 모여있는 걸 뭐라고 하냐면 탄수화물이라고 합니다. 탄수화물은 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오늘 먹었던 밥이 뭘까요? 탄수화물. 그걸 우리 녹말이라고 해요. 녹말이 탄수화물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제 식물에서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이거는 모든 걸 포함해서 하는 거고, 우리 몸에는 글리코겐이라는 물질을 우리 몸에는 저장을 시킵니다. 요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탄수화물이다. 근데 요거는 뭐로 이루어져 있다? 포도당으로 줄줄이. 포도당이 뭘까요? 포도당이 포도에서 단맛이 많이 나기 때문에 포도당이라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포도 갖고 뭘 만듭니까? 포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죠. 포도주.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녹말에서 넣는 뭐 쌀을 가지고도 뭘 만듭니까? 그렇죠. 막걸리를 만들죠. 그래서 이놈들은 다 술을 만드는 원료들이죠. 그래서 옛날에 다 우리 저희 집도 우리 어머님이 아버지가 워낙 술을 좋아해가지고 매일 옛날에 하지 말아야 했는데 이불 밑에 딱 이렇게 해가지고 잘했습니다. 요게 이제 이 탄수화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내 모제가 이거 하면 우리 근육한 시간이 없어지는데 이거 좀 재놓고 지방도 맞죠? 그렇게 쓰고요. 지방도 이러고 지방은 제가 자꾸 우리 교장선생님 때문에 이야기 잠깐 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지방은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지방이 없으면 우리 몸은 어찌 될까요? 큰일 납니다. 물론 이 세 가지 다 안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 빼려고 너무 혈안돼 있어요. 그런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살을 빼려고 하지 마세요. 제 집사람이 이 소리 똑하지 마세요. 저 집사람 혹시 또 보면 100kg 정도 나가거든요. 엄청 미치겠어요. 그런데 살을 제가 절대로 빼지 말라고요. 살 빼지 마라. 그렇게 비싼 돈 내가 벌어가지고 갖다 주고 미리 놔두고 빼라고 그런 거라고 막 그러라고. 근데 제 집사람이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렸는데 대장암이 걸렸어요. 그런데 살이 찌기 때문에 큰 걱정이 없어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만드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만약에 비싸게 가지고 아마 우리 사람 못 이겨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한 2년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아주 아무 이상 없이. 그래서 뭐 제가 살 때는 저하고 매일 저녁마다 운동을 하고 가거든요. 근데 살 빼는 운동 아무래도 그건 안 빠지네. 작게 먹어야 돼. 네? 작게 먹어야 그렇죠. 작게 먹어야 되는데 저는 먹는 거는 양껏 먹으라 그러거든요. 네, 양껏 먹고 많이 움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살 찌는 거는 지방은 첫째 여러분 혹시 지방은 육경에 계시는 우리 여성분들이 많은데
여성분들은 체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어딥니까? 배. 엉덩이죠, 엉덩이. 젊을 적에 배가 이렇게 나왔을까요? 이거는 젊은 여성의 몸입니다. 이 가슴이 여기 있고 허리가 잘로 들어갔다가 엉덩이가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이 몸이 어찌 될까요? 후위가 이만히 커지고 엉덩이는 이만히 커지고 이런 몸에 여기 있던 지방이 싹 빠지면 어디로 갔을까요? 위로 가. 이건 동감합니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운동을 안 했어요. 운동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운동한다고 이래 안 되고 저래 되는 거 없습니다. 이 안에 자궁이 있어요. 자궁. 이 자궁에 아이가 들어서기 위해서 지방으로서 보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여성, 즉 폐경이 되기 전까지는, 폐경이 되고 나면은 이 시점 뭐냐면 폐경과 저폐경 전입니다. 폐경이 되고 나면 여자분들은 이게 자궁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이게 지방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이후의 내상기관들입니다. 그래서 거기로 지방이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이렇게 되는 거는, 그래서 딱 보고 아, 저 사람 폐경 왔구나 때문에 알 수 있겠죠. 그 지방은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말합니다. 특히 우리 여기 어르신들, 남성분들은 성호르몬이죠. 성호르몬. 성호르몬은 어디서 만들까요? 지방에서 만들어요. 지방에서. 그래서 오늘 사모님하고 주무시기 전에 삼겹살을 많이 드셔보십시오. 그러면은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정말입니다. 지방이 성호르몬을 만드는 거예요. 지방이. 그래서 이 지방은 이 역할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 너무 빼려고 이렇게 지방이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많아가지고 혈관이 이렇게 있는데 혈관이 혈류가 막 이렇게 흐르는데 이걸 누르다 보니까 이렇게 이게 좁아지는 겁니다. 이게 좁아지다 보니까 여러분 수도꼭지에 수도 그 뭡니까 관이 그거 하는데 호스를 힘껏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세기가 굉장히 세지죠. 거기 세지면은 여기 약한 부분이 있을 적에 터져버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 뇌졸중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심장에서 그게 터져버리면 심장 마비가 돼요. 그게 문제가 돼서 그런 거지. 그거 아니면은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누를 정도 그 말이 안 쓰면은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살 빼려고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뭐로 만들어지냐면은 아미노산이라는 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미노산. 아미노산이 아까 포도당 줄줄이 있는 것처럼 아미노산이 줄줄이 있는 것 같다고 그러면 뭐라냐면은 단백질이랍니다. 그래서 이 아미노산에는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필수 아미노산. 그 다음에 필수가 있으니까 비필수 아미노산이 있겠죠. 그죠?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 몸에서 아미노산 단백질을 만들지 못하는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그게 한 10개 정도 있어요. 그거를 우리 몸에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먹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는 만들지를 못해요. 지방하고 저런 거는 먹어가지고 우리 몸에서 막, 물론 지방도 필수 지방 다 있습니다. 단백질은 특히 근육을 이야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가 있는 음식이 우리 지구상에 두 가지가 있어요. 완벽하게. 뭘까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계란. 그래서 계란은 필수적으로 꼭 드셔 주십시오. 또 있습니다. 우유. 이 두 가지는 필수 아미노산을 다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그걸 갖다가 완전 식품이라고 합니다. 완전 식품. 뭐 그 음식이 좋아서가 아니고 저는 우리 몸에서 만들지 못하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수 아미노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 식품. 그래서 완전 식품 지구상에 계란과 우유가 두 개가 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너무 많이 드시지는 말고 우리 몸에서는 아미노산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들어오면 반드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먹는다고 좋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운동을 많이 해준다. 그러면은 많이 드셔줘야 됩니다. 운동을 많이 하는데 활동을 많이 하는데 이런 재료를 넣어주지 않으면은 문제가 심각하게 생깁니다. 우리 흔히 말해서 골병 든다 그러죠. 골병 든다 그러죠. 그래서
내가 아까 말한 건 뭐냐면 우리 집사람 아까 그때서 이야기했는데 많이 먹고 많이 움직여주라고 그래요. 많이 움직여줘야 이 혈관도 혈류가 왕성하게 잘 돌아가게 되고 몸을 또 내가 어려운 시기가 됐을 적에 지탱할 수 있는 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억지로 빼려고는 하지 말고 그래서 이 단백질이 우리 근육을 만드는 데는 필수적인 거기 때문에 이런 음식을 반드시 섭취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단백질은 우리가 충분히 섭취가 됐습니다. 이 섭취가 됐는데 이걸 어떻게 써가지고 우리가 근육을 이제 만들 거냐는 겁니다. 근육을. 그래서 근육을 만드는 데는 어떤 과학자가 이거 노벨상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제가 이거 하나 그려볼게요. 이 근육입니다. 어디 근육이냐면은 이 손이고 이렇게 돼 있는 여기 어디냐면은 일제 알통입니다. 알통. 이 알통을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걸 갖다 우리 이렇게 많이 되는 것 같다. 근섬유라 이 근육입니다. 근육인데 요 하나를 제가 이렇게 딱 가져 놓아 볼게요. 이렇게 가져 놨습니다. 이 하나를 근섬유라고 그럽니다. 근섬유. 이 근섬유에다가 뭔가를 한 방울을 이렇게 톡 떨어뜨렸어요. 똑 떨어뜨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살아서 움틀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길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짧아졌어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요만하게 있던 게 이렇게 딱 되더라는 거예요. 한 방울 딱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다시 원래대로 딱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이 한 방울이 뭘까 이게? 이게 뭐냐면은 뭐 제가 이야기 아무래도 이건 모르실 거라서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ATP라는 건데 이 ATP라는 걸 한 방울을 똑 터뜨리니까 근육이 이렇게 싹 이렇게 줄어드는 거 우리 뭐라고 할까요? 수축한다. 수축 이렇게 늘어나는 거를 이완한다고 하는 거죠. 수축과 이완을 하더라는 거죠. 한 방울 똑 터뜨리니까 이게 싹 수축을 한다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뭡니까? 근육이 이렇게 수축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내려가는 건 뭘까요? 이완이 가지면 뭡니까? 이게 수축이 되는 겁니다. 수축이 되고 여기 또 수축이 되고 지금 움직인다는 말은 뭐가 된다는 말입니까? 근육이 수축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조금 보고스럽게 움직인다는 말 대신에 이제 움직임이라는 건 근육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근육이 수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 육자를 빼가지고 근수축이라고 합니다. 근수축. 근수축이 일어나는 것 같다. 우리는 근육이 움직인다. 우리가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근수축. 근수축이 일어나는 것은 반드시 뭐를 쓴다? 이놈의 ATP라는 거예요. 이 ATP는 어디 있냐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요놈을 갖다 쓰기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겁니다. 왜 이걸 먹어야 뭐가 된다는 겁니까?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내가 말을 할 수 있고 신경을 쓸 수 있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ATP를 가장 많이 빨리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우리가 아까 영양분이 뭐냐면은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 그게 탄수화물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 몸에서 제일 빨리 쓰도록 만들어지는 게 탄수화물이라는 거고 이걸 우리 몸에다가 저장을 시키는 게 뭐냐면은 이거를 바로 쓰지 않고 좀 이따가 쓰려고 저장을 시키는 게 뭐냐면은 지방이라는 거예요. 이놈을 가지고 우리 몸에 구성을 하는데 장기를 만들고 근육을 만들고 하는 걸 갖다 하는데 해놓은 게 단백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놈들은 다 요놈 때문에 이렇게 사실을 하는 거예요. 이걸 먹어가지고 우리가 뭐 하려고 움직이고 활동하고 하려고. 그런데 우리 몸에는 반드시 요것만 쓰는 데가 있어요. 요것만. 다른 건 이 두 가지는 절대로 못 써요. 어디 부분이 있을까요? 우리 몸 신체 부위 중에 어디가 그런 데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뇌입니다. 이 뇌는 단백질하고 지방은 전혀 쓰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뭐만 쓴단 말입니까? 탄수화물만 쓰니까 아침에 밥을 먹고 가야 뭐가 된다는 거예요? 머리를 쓰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아침밥을 꼭 먹으라 하는 이유가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밥을 먹으라. 그 다음에 우리 몸에는 또 저것만 100%는 아닌데 이거는 100%만 쓰는데 이 100%가 아니고 거짓 많이 쓰는데 우리 몸에 심장도 마찬가지예요. 심장도 그 탄수화물 주로 많이 써요. 또 어디를 쓰냐면 심장이 또 심장도 저거를 많이 써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떨어지면 이 탄수화물이 떨어지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당뇨가 뭘까요? 당뇨. 이
이게 당이잖아요. 그죠? 아까 포도당이라 했잖아요. 그죠? 네. 포도당이 어디로 빠지는 거? 소변으로 빠져버리는 게 당뇨라는 겁니다. 소변으로 요가 당이 다 빠져버리니까 뇌가 쓸 거, 심장이 쓸 거, 신장이 쓸 게 어떻게 습니까? 부족해지겠죠. 부족해지니까 우리 몸에 있는 걸 갖다가 이놈을 이거로 바꾸고 이놈을 이거로 바꾸는 겁니다. 바꿔가지고 쓰다 보니까 뭐가 된다는 게 몸이 멀쩡해집니다. 이유는 그래서 당뇨 걸린 사람이 쫙 빠지는 거거든요.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놈이 우리 몸에 쓸 수 있는 거는 뇌를 혹시 여러분 다른 말로 뭐라 그럴까요? 신경이라는 거죠. 뇌만 쓰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 있는 신경은 전부 다 뭐를 쓴다는 거예요? 탄수화물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탄수화물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약간 오늘은 우리 주제가 단백질이니까 이 단백질에 대해서 단백질을 하는 저는 뭐에 대해서 한다? 근수축에 대해서 할 것이다. 근육이 수축하는 거. 자, 우리 근육 수축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육 수축하는 데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너무 어려운 걸 많이 하는 거예요. 좀 쉬운 걸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좀 뭐 대학 시험 칠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어려운 걸 하는 거예요? 근수축. 이제 근수축 하면 무슨 말을 씁니까? 알겠죠? 예. 뭐를 쓰는 것도 알겠죠? 예. 이 근수축에는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등장성수축이라는 겁니다. 등장성수축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등척성수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등척성수축. 하나 더 있는데 그건 필요 없습니다. 이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뭐냐면은 제가 지금 아까 알통했어요. ATP를 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가 먹었던 음식물하고 끼리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이게 이제 안행입니다. 이렇게 내가 해가지고 알통 근육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수축하는 걸 갖다가 무슨 수축이라 하냐면은 등장성 수축이라는 겁니다. 등장성 수축. 자, 이걸 갖다 제가 말을 좀 풀어 헤쳐볼게요. 근육의 길이가 변하면서 짧아졌다 늘었다. 근육의 길이가 변하면서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수축하는 것. 움직이는 걸 갖다가 등장성 수축이라고 합니다. 너무 어렵게 말했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근육의 길이가 어떻게 된다? 짧아지고 근육의 길이가 변하면서 수축하는 거. 수축한다는 말 자체는 에너지를 쓴다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죠? 근육의 길이가 변하면서 근수축을 일으키는 걸 등장성 수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등척성은 뭐냐면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걸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전부 다 오른손 내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하나, 둘. 근육의 길이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면서 움직이니까 지금 수축을 하고 있는 거죠.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여기서 중간에 다 멈춰 보십시오. 멈추어 가지고 내가 이 손으로, 반대 손으로 이 손바닥을 한번 딱 눌러 보십시오. 눌러 가지고 이거를 밑으로 내려보세요. 내려가지 마시고, 내린다고 해서 내려가지 마시고. 자, 지금 여러분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까? 안 쓰고 있습니까?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죠. 근육의 길이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죠. 안 변하는데 에너지를 쓰고 있죠. 네. 이런 걸 뭐라 그런다는 거예요? 등척성 수축. 너무 쉽죠? 근육의 길이가 변하면서 에너지를 쓰는 것을 등장성 수축. 근육의 길이가 변하지 않으면서 에너지를 쓰는 것을 등척성 수축이라는 거예요. 너무 간단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저하고 실습을 직접 해볼 거예요. 근데 이거하고 근육하고 무슨 상관이냐? 저 근육을 쓰는데 이제 수축까지는 이야기를 다 했고, 근육의 크기를 이 크기를 요만한 근육을 이만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만하게. 그러면 근육이 어쨌다는 거예요? 커졌다는 거예요. 근육의 양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몸에 근육의 양이 늘어나도록 하는 게 운동을 하는 제일 큰 이유가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운동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살 빼려고요. 살 빼는 거 아닙니다. 살 뺀다는 그 살은 뭐를 말하는 걸까요? 지방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근데 원래 살은 뭐를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혹시 고수도 밤샘 치면 아이고 볼살이 혹 빠졌네 이런 혹시 소리 들어보셨어요? 눈이 엄청 파였네. 그건 무슨 말일까요? 살이 빠졌다. 어떤 살이 빠졌을까요? 근육에 단백질이 빠져요. 우리 몸은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위급한 상황에 지금 지방이 빠지지 않습니다. 지방은 왜냐하면 위급하더라도 저장을 시켜야 됩니다.
정말 위급할 때만 나중에 이걸 조금 뺏쓰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일이 생겼다. 우리 몸에 뭐가 빠질까요? 단백질이 ATP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제일 급하게. 왜냐하면 우리 아까 말했던 ATP를 만드는데 가장 빠른 시간에 만들 수 있는 게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 가장 빠른 시간에 ATP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거는 내가 설명을 하려면은 한 이틀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그 정도만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밤샘을 하면은 잠을 안 자니까 신경이 너무너무 곤두서 있죠. 막 신경이 곤두서 있으니까 생명의 위험을 느끼구나. 그래서 머리 속도가고 눈이 꼭 가이고 막 이래 되는 거예요. 술을 많이 먹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몸에 막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은 안주를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 거지, 술을 많이 먹으면 어찌 될까요? 술만 먹으면 살 다 빠지거든요. 무슨 살이 빠질까요? 근육살이 빠지고 지방은 그렇게 안 빠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한다는 것은 지방을 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운동을 한다는 근육을 이렇게 요만한 근육을 이렇게 키울 수 있어요. 이걸 키우면은 내가 중심을 잘 잡을 수 있고 넘어지는 걸 예방할 수 있고 살아있는 동안에 근육량이 많으면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활동적이 되면서 자신감도 있으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몸에 암이 있더라도 암덩어리가 있더라도 근육량이 많으면 내일 당장 죽더라도 죽기 전까지는 내가 버틸 수 있다는 겁니다. 꼬랑꼬랑꼬랑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병 오는 거, 암 오는 것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대과학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오더라도 이 근육량을 키워서 해보자는 거죠. 그럼 이 근육량을 이렇게 요만한 거를 요만하게 키우려고 하면은 반드시 원리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이론은 요거까지만 하고 할게요. 여기서 요만하게 키울 수 있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은 과, 부, 하의 원리라는 가부하의 원리라. 여기까지는 좀 큰일 날 뻔했죠. 가부되면은 되는 이 부하가 뭘까요? 기운. 부하가 쫄다고 아닙니다. 쫄빙이 아니고 이거는 무게를 말하는 거예요. 무게. 부하를 준다. 부하를 준다는 거죠. 무게를 준다는 거죠. 힘을 준다는 거죠. 과는 조금씩 더하게 준다는 거죠. 이렇게 무게를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조금씩 기운. 그렇죠. 이게 사실은 저도 박사까지 공부를 하고 뭐 교수를 하면서도 계속 책도 만들고 논문을 쓰고 있지만 이 조금 배운 사람들의 가장 잘못된 거 이렇게 어려운 말을 왜 적어놨을까? 그죠? 그래야 좀 있는 척 뭐가 좀 그래 보이는가 싶어서 이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은 무게를 더 든다는 겁니다. 무게를 점점 조금씩 더 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근육이 내가 요만할 적에는 내가 무게를 얼마나 들 수 있냐면은 10kg를 들어서 이게 요만한 무게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요만하게 키우려면 무게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20kg. 20kg를 들어라. 15kg나 20kg를 들어라. 그렇게 안 하면은 내가 그래서 8kg 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러면 이 원래 크기가 근육이 20kg를 들 수 있는데 내가 8kg를 들고 운동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근육이 작아지고 그럼 내가 매일 걷기를 합니다. 걷기가 좋다 해서 매일 걷기를 합니다. 근육의 크기가 어찌 될까요? 매일 똑같습니다. 매일 똑같습니다. 점점 더 작아질 확률이 많겠죠. 왜? 뭘 놔주니까? 무게를 더 주지 않아요. 무게를 더 주지 않아요. 그래서 넘어지는데 이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몸무게 많은 사람이 넘어질 확률이 많을까요? 작은 사람들이 확률이 많을까요? 작은 사람이 넘어질 확률이 훨씬 많아요. 몸무게 많은 사람이 넘어질 확률이 훨씬 적다는 거죠. 근데 몸무게는 많이 나가는데 그 안에 근육량이 많은 사람이 넘어질 확률이 많을까요? 지방이 많은 사람이 넘어질 확률이 많을까요? 지방이 많아요. 그 사람 넘어질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빼빼 많은 것보다는 지방이라도 있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이 덜 넘어지게 돼요. 이왕 그 똑같은 몸무게 같으면 거기다 그 함유하고 있는 게 뭐가 더 많으면은 근육이 더 많으면은 덜 넘어지더라. 이게 연구 결과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근육을 더 많아지게 하려고 하는 방법은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운동하고. 무게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 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매일 등산을 다니는데 병원에 가니까 운동 부족이라고. 운동 부족이라고. 매일날 등산 다니는데 무슨 소리예요? 무슨 말일까요? 쓰는 근육만 계속 쓰기 때문에
등산을 갈 적에 이렇게 쓰는 근육만 계속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쓰는 근육은 어찌 될까요? 무게를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의 균형이 어찌 될까요? 안 맞아지겠죠. 우리가 허리가 아픈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뒤에 근육을 쓰지 않기 때문에 허리를 잡아주는 근육이 없어서 그렇고, 두 번째가 뭐냐면 앞에만 운동을 하다 보니까 운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허리가 아프다는 건 뭐냐면 근육이 여기는 커지는데 여기는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대칭이 안 받기 때문에 찌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가 비틀림 현상이 오는 겁니다. 척추측만증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그게 다 그래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해주는데 근육량을 기르려고 하면 반드시 뭘 해줘야 된다? 무게를 줘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줘야 된다? 쓰지 않는 근육을 쓰도록 해주는 게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그럼 쓰지 않는 근육을 어떻게 해서 해줄 거냐는 겁니다. 그거를 제가 이제 뭐가 하냐면은 등장성 수축과 등처성 수축이라는 이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오늘 여기서 하는 건 뭐냐면 헬스클럽 가서 하라는 게 아니고 이 자리에서도 할 수 있고 집안에서 TV 보면서도 할 수 있고 밥하면서도 할 수 있고 버스 타서도 할 수 있고 지하철 타면서도 할 수 있는 운동을 제가 같이 해보자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돈을 주고 할 필요 없어요. 이 이론만 알면은 이거에 대한 지식만 좀 찾으면은 얼마든지. 저도 조금 전에 저 뒤에 앉아가지고 제 혼자서 운동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24시간이 운동하는 시간입니다. 왜냐면 언제 어디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한번, 우리 지금 이거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원리만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 원리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우리가 제일 하기 좋은 부분을 제가 해볼게요. 아까 여기 이게 뭐야? 알통. 전문적인 용어로는 이두박근이라고 합니다. 이두박근. 이두라는 거는 머리가 두 개라서 이두라는 거. 이렇게 만져보면은 요거 하나, 요렇게 두 개. 이렇게 이걸 이두라고 합니다. 이두박근. 근육이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로 되어 있다는 말은 근육 생긴 게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는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두 개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게 우리가 두 개가 모여서 이렇게 되는 걸 갖다 우리는 알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요거 근육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는 어떤 방향으로 운동을 해줘야 될까요? 요 방향대로 해줘야 돼요. 요거는 이 방향대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면은 헬스클럽에 가면 이런 게 있어요. 아, 여러분 우리 옛날에 모를 적에는 전부 다 다른 걸 들고 이렇게 들었어요. 이렇게 들면은 운동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어중간하게 되고 이것도 어중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헬스클럽에 가면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암크리를 해가지고 요렇게 생긴 거 보시는 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잡고 하는 게 있고 요렇게 잡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요거는 이쪽 근육 운동하는 거고 요거는 이쪽 근육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근육 이름이 다 있거든요. 그 근육 이름이 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뭐냐면 이 뒤에를 삼두박근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는 요렇게 돼 있고 하나는 요렇게 돼 있고 하나는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삼두라고 합니다. 이 어깨 근육은 삼각근이라고 합니다. 삼각이 뭐냐면 이게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이 다 다릅니다. 이 방향마다 다 다르게 운동을 해줘야 어깨 운동이 되는 거지 그냥 이렇게 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는 다 그렇게 이름이 그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그걸 하려면 해부학 공부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원리만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걸 가지고 응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두박근 한번 해볼게요. 아까 우리 잠깐 했었습니다. 자, 우리 저 무게가 없다면 무게를 줘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무게는 이 무게는 어떻게 될까요? 이 크기밖에 안 되겠죠. 이거보다 더 크게 하는데 무게를 줘야 되겠죠. 무슨 무게를 어떻게 주면 되겠습니까? 반대팔을 올려주세요. 반대팔. 너무 다른 거 가져올 필요 없어요. 내가 반대팔을 들고 한번 들어보죠. 하나, 둘, 셋. 이게 무슨 수축? 등장 수축을 해가지고 이두박근 운동을 크게 하는 겁니다. 내가 이걸 좀 더 크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힘을 더 주면 되겠죠. 힘을 더 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실제로 하는데 원리는 이제 우리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근육은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만큼 펴져 있을 때하고 이만큼 어머니질 때하고 차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처음부터 이 끝까지 완전히 굽혀지는 거하고 완전히 펴지는 거하고 두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운동을 하라 그러면은 옛날에 처음부터 어떻게 운동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래 들고 여기만 까딱까딱 이렇게 했어요. 우리 남자분들은 아마 이런 경험 많이 있을 거예요. 이래야 알통이 커지는 줄 알고 빨리 커지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근육하고 이 당겨지는 근육은 커질까요? 안 커질까요? 안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운동할 적에 알통 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 다가 운동할 수 있어요.
왜냐면 완전히 다 펴서 완전히 다 구부릴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운동을 해요. 지금 내가 이런 알통만 예를 들어서 한 겁니다. 나중에 다른 것도 이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빠르게 하는 게 좋을까요? 늦게 하는 게 천천히. 반드시 천천히 해요. 빠르게 하는 거는 지금 필요치가 않습니다. 이거는 젊은 운동선수들한테 나중에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할 적에 필요한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빠르게 해가지고 우리한테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천천히 그렇죠. 천천히 내려올 때도 천천히. 그런데 이것도 우리 또 과학자들이 우리 같은 학자들이 또 연구를 했어요. 요렇게 할 적에가 효과가 좋을까? 내려올 적에 하는 게 효과가 좋을까? 연구를 해봤어요. 어디가 더 좋을까? 내려올 적에가 2배 내지 3배가 좋을까? 그래서 내려올 적 우리 뭐냐면 이겁니다. 옛날에 턱걸이 같은 거 있죠? 남자들은 턱걸이 하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신경 쓰지 내려올 적은 어떻게 합니까? 올라갈 때만 신경 쓰고 내려올 때 툭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고 뭐다 말이에요. 올라갈 때 내려올 적에 천천히 이렇게 내려오는 게 훨씬 있노. 그러니까 팔굽혀펴기를 한다. 팔굽혀를 할 적에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내려가는 걸 내려갔다가 하나 둘이 아니고 뭐란 말이에요. 내려가는 걸 천천히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것도 천천히 올라가. 이러면 운동 효과가 어찌 된다는 겁니까? 훨씬 커진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자 들어갑니다.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등장성 수축하는데 천천히 완전히 펴서 완전히 굽힐 때까지 하나 둘 내려가는 게 그 운동 관계. 내려갈 때도 힘을 계속 주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 셋 넷. 자 이게 등장성수축으로서 이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뭐 집에 또 뭐 아는 게 이렇게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죠? 단 내가 이 무게를 가지고 이것만 계속 하면 어찌 될까요? 그 근육 크기가 8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조금 더 능무리하게는 하지 말고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내가 이거를 몇 번 정도까지 할 수 있다고 하냐면 한 15번에서 20번 사이에 할 수 있는 만큼 이거 했는데도 20번 했는데도 별로 운동이 안 돼요. 별로 운동이 안 됩니다. 그러면 말하는 겁니까? 좀 더 힘을 더 무게를 더 주라고. 그래서 한 15번에서 20번 정도 할 수 있는 정도. 네, 그 정도로 항상 무게를 그 정도 되면은 내가 20번 했는데도 이제는 그런 거 갖고는 그 정도 무게 갖고는 그러면은 무게를 또 높여주시라고. 이해되시죠? 네. 근데 그 기간이 보통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되느냐면 약 한 2주, 3주 정도 돼요. 그래서 2주, 3주 정도 무게를 조금씩. 근데 이것도 우리 이런 거 있어요. 여자분들은 아유 활동 생기면 어떡하노?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활동 생겨가지고 문제될 거는 하나 특히나 남자분보다는 여성분들이 사실은 근육 운동을 더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게 하나의 지금 원리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 저게 팔만 했어요. 이제 어느 부위든지 우리가 쓰지 않는 근육을 한번 찾아서 한번 해보시는 방법을 한번 해보시죠. 어디를 한번 해볼까요? 다리는 이겁니다. 이 앞에 이 다리를 뭐라냐면 대퇴를 가라앉잖아요. 대퇴사두근이랍니다. 4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안에 동공근이라고 4개가 있습니다. 이 4개가 있어서 대퇴사두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방향을 주서 바꾸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거진 한 동작으로만 요거 하기 전에 제가 이걸 안 했네. 등척성 수축을 안 했네. 자 요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요거 하고 나서 대퇴하고 볼게요. 자 이번에는 중간 정도 한번 올려보십시오. 내가 이제 그대로 쫙 멈춰보세요. 힘을 주고 이걸 내립니다. 쫙 당겨보십시오. 그건 수축을 합니다. 무슨 수축입니까? 등척성 수축입니다. 자, 이 힘 안 주면 안 됩니다. 힘을 주세요. 힘이 없으시네요. 힘이 없으시다는 말은 근육 양이 작다라는 말이에요. 근육 양이 작다라는 말. 지금 힘 들어가고 있습니까? 어유 그렇지. 어유 알통이 아주 살아계시네. 예,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 이렇게 하는데 이걸 언제 필요로 하냐면은 우리가 아무 때나 가서 이거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좀 그할 때는 지하철 같은 거 탔는데 옆 사람한테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면은 빵에도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여기 운동을 좀 하고 싶어요. 이렇게 누르고 있습니다. 또 이게 힘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완벽하고. 요 정도 각도 한번 했죠. 또 요 정도 각도로 또 한번 해보는 겁니다. 다양하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죠.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운동하는 줄 모르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엄청 운동을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으면 근육량을 키우고 있어요. 수시로 하시죠. 수시로. 그러면 이제 등장석 알겠죠. 그럼 이제 대퇴를 하는 거예요. 대퇴. 하체가 건강해야
넘어지는 걸 제일 방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 있는 근육들을 이 대퇴 특히나 더한 게 이걸 대둔근이라고 합니다. 엉덩이 부분을 대둔근. 그 다음 여기를 복사근이라고 합니다. 이 복사근. 이걸 갖다가 복직근이라고 하고. 요 뒤에 있는 그 근육을 갖다가 척추 기립근이라고 합니다. 이 근육들을 다 합쳐가지고 우리는 뭐라 하냐면은 핵심 근육이라 해서 코어라고 합니다. 요즘 코어 운동 하는 소리 많이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 중심부를 운동하는 걸 코어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강해야 남자는 밤이 좋다 그러죠. 이거 뭐 서로 이해하시려나 모르겠지만 같은 좋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르는 건데 지금 그 대퇴부터 한번 해볼게요. 대퇴부터. 자, 대퇴를 하는데 우리 헬스장에 가면 이런 게 있어요. 다리를 이렇게 쭉 펴가지고 여기 무게를 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주는 게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뭐냐 레그 익스텐션이라고 하는데 레그 익스텐션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뒤로 이렇게 당기는 게 있어요. 이렇게 아마 헬스클럽 다니보신 분들 알 거예요. 이렇게 누워가지고 당기는 거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기 대퇴 이두근이라고 하는데 이걸 레그 컬이라고 합니다. 컬은 이렇게 오므리는 걸 컬이라고, 익스텐션은 이렇게 늘리는 걸 익스텐션이라고 하는데 이거 영어로 레그 컬, 레그 익스텐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저 헬스클럽 안 가고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대퇴 4두근과 대퇴 2두근을 기를 수 있을까? 아까 조금 전에 했던 원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여기다가 뭐를 줘야 된다? 힘을 줘야 됩니다. 내가 좀 힘을 줄 수 있는 이 자리에서 뭘 갖고 힘을 줄 수 있을까요? 옆다리로. 그렇죠. 옆 다리를 한번 좀 간단합니다. 제가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의자. 예, 의자 하나만. 예. 자, 이 앉은 자리에서 우리가 지하철 타고 가거나 똑같습니다. 지하철 타고 갈 때도 저는 지하철 타고 갈 적에 정말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저는 엄청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리를 툭 올려가지고 하나, 아까 똑같습니다. 이거 할 때하고 똑같죠? 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엄청나게 다리에 힘이 오겠습니다. 물론 이거 올려가지고 할 정도 아직 관리가 안 되는 분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올리지 말고 이것만 해도 엄청 이건 몇 번? 최소한 15번에서 20번 해줄 수 있는 정도. 15번, 20번 했는데도 내가 크게 운동이 되지 않는다. 그럼 말하는 겁니까? 올려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올려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자, 이래 하는데 이것도 자 지하철에서 사람인데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등측성하면 됐다. 올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대로 머물고 있으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은 자, 이 앞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요런 앞에 무슨 물건이 하나 있어요. 그럼 더 좋죠. 앞으로 이렇게 내가 밀고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엄청 들어갑니다. 무슨 말인가 이되죠? 내가 근육을 더 키우고 싶으면 더 큰 힘으로 발로 차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앉은 상태에서 뭐가 되느냐면은 대퇴 4두근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거 지금 그거는 내가 앉아서 하는 걸 해야겠고 언제나 할 수 있는 거 지금 여기 이 계단입니다. 이런 게 집에 이런 거 없는 집이 있습니까 혹시? 없으면은 안 쓰는 책 있죠? 책 같은 거 해도 됩니다.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 천천히 내려 둘 셋 이거만 하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퇴 4두근 운동 아주 간단합니다. 옆으로 해도 되겠죠? 이렇게 하나 둘 셋 간단하게 등산 안 가도 됩니다. 집에서 등산 얼마 저는 집에서 TV 보면서 제 선반이 우리 책상 거실에 이게 있는데 조금 높습니다. 좀 제가 좀 키도 좀 높은데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 발 바꿔가면서 둘 셋 이렇게 하면은 가만히 앉아 TV에 뭐 연속극 같은 거 1시간 동안 내가 걷게 하면은 온몸에 땀이 그렇죠. 잘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알아도 실천 안 하면 뭡니까? 무용지물입니다. 습관이 돼야 됩니다. 습관이. 저 같은 경우는 습관이 돼 있다 보니까 집에 가면 합니다. 그냥 앉아서 하고 있습니다. TV 볼 때는 100% 저는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더 누워서 보는 거 거짓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냥 하는 겁니다. 자, 그래 하는데 요번에는 대퇴 이 종류입니다. 그죠? 대퇴 2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레그 컬 이런 부분을 여기 있습니다. 여자가 내가 이렇게 당기면 어찌 될까요? 지금 이걸 당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밑에 의자에 한번 이렇게 당겨보세요.
잘못하면 찌내립니다. 여기 지금 뒤에 있는 근육이 없으신 분들이 힘을 줘서 당기면 바로 찌가내립니다.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왜냐면 이런 근육이 없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자, 내 다리를 조금만 뒤로 한번 빼보세요. 이렇게. 이런 각도로 한번 빼보십시오. 빼가지고 요를 뒤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하나, 둘. 이거 어떤 분들 찌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찌내립니다. 그만큼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근육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 뒤에 있는 근육이 거진 없다는 말이에요. 이런 분들한테는 이제 무게를 줄 수가 없는 거죠. 이걸 갖다 15회 정도, 20회 정도만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하나, 둘, 셋. 이해되죠? 그래가지고 멈추고 있으면 등척성 운동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런 데서 집에 가면 이런 의자나 이런 거 다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의자에다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좀 보여주도록 할게요. 이걸 들어서 이렇게 드는 겁니다. 이러면 등척성 운동이 되겠죠. 엄청 지금 저도 이게 운동이 많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대퇴이두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한번 이제 앉아보시죠. 또 이제 대퇴이두 하는 걸 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이건 좀 어려운 건데, 이거는 그냥 저는 지금 의자에 있어서 그런데 그냥 우리 맨바닥입니다. 제가 맨바닥인데 이렇게 누웠습니다.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입니다. 누워있는 상태에서 이것만 들면 대퇴이두 운동입니다. 여기서 내가 더 무게를 주고 싶으면 한 발을 들면 됩니다. 집에서 그냥 누워서 그냥 집에서 누워가지고 다리만 세워서 들고 내리고 하면은 대퇴이두 운동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등장성 운동이 되고, 그걸 어느 지점에서 딱 멈추어서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등측성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럼 기마 운동은 등측성입니까? 어떤 거냐? 기마 운동 딱 이래. 그렇죠. 그건 등측성 운동이에요. 네. 이 기마자세 잡는 게 등측성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래 아까 발을 올리고 내리고 했을 때 예. 그러면서 TV를 볼 때 네. TV에 우리가 신경이 가니까 네. 이게 어떤 그 신경이 여기 곤두서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운동신경이 안 가지지 않습니까? 효과라는 게 신경이 뺏기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거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아주 좀 고급 질문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몸을 움직이는 데는 협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협영성. 협영성이 뭐냐면은 협동입니다. 협동에서 나타나는 반응을 협영성이라는데, 영어로는 뭐라고 하느냐면 코디네이션 엑서사이즈라고 합니다. 우리 코디라고 하죠. 옷 잘 입는 거, 조화를 잘 입는 거, 그 조화를 코디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그 조화롭게 운동하는 걸 협영성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야구공이 날라옵니다. 야구공이 날라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속도인지 아닌지 보고 느끼죠. 받아라 하니까 이 눈이 대뇌한테 야구공 속도를 측정을 해보는 겁니다. 측정을 해보고 받아라 하면은 이 대뇌가 어디로 연결되냐면 손해한테 연결해줍니다. 손해가 뭐냐면 근육한테 야 오른손 가서 받아 딱 잡는 겁니다. 순서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움직인다는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순간적으로 보니까 속도가 너무 빨라요. 잡아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어. 어떻게 하랍니까? 피해라. 짧은 시간입니까? 긴 시간입니까? 짧은 시간인데 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그걸 하도록 됐습니다. 우리 이런 거 있죠? 요즘 젊은이들 지금 저는 수업할 때 많이 봅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 다 듣고 있습니다. 근데 밑에서는 마음은 배가고 있습니다. 12시에 어디서 만나서 밥 먹자.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뭐가? 쓰는 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TV 보는 거하고 내 몸 움직이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물론 그게 협영인데 협영이 잘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협영이 잘 안 되는 분들,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죠?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다 협영입니다. 이게 잘 안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복잡한 그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태권도란다. 운동 스킬을 가르치는 게 이 협영성을 많이 가르치는 이 협영성이 뛰어난 사람들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운동신경이 뛰어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께서 질문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전혀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이 식사를 하고 난 뒤에 예. 샤워를 하면 굉장히 해롭다 이러거든요. 위에 이 신경이 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손을 막 샤워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샤워하고 난 뒤에 식사를 해야 되는데 식사를 바라고 샤워하면 굉장히 해롭듯이. 근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거는 그 정도로 뭐냐면은
요겁니다. 자, 우리 식사를 했다. 식사를 하면은 지금 제일 피가 많이 필요한 데가 어딜까요? 머리. 위죠. 위가 지금 이 작용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혈액이, 우리 몸에 있는 혈액이 전부 다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위로 갑니다. 근데 위로 가는데 내가 다른 데 신경을 씁니다. 그럼 신경을 쓰니까 또 혈액이 또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또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생긴다는 겁니까? 위장병이 생긴다. 그래서 그게 위장병이 가장 심한 사람이 누굴까요? 신경이 예민한. 신경이 예민한 사람은 누굴까요? 점쟁이들이죠. 점 보는 사람들이 남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방 밥을 먹었는데 여기 가야 되는데 돈은 받았고 이 전문가를 맞춰줘야 되는데 이건 사실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신경을 쓴답니다. 그래서 점을 보는 사람 치고 위장병 없는 사람이 없답니다. 그 다음에 운전하시는 분들 밥을 먹었어요. 바로 뭐 해야 됩니까? 운전해야 되는데 운전하니까 뭐가 됩니까? 신경을 엄청 씁니다.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다 뭐가 있습니까? 위장병이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정도로 심각한 거 아니면은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밥 먹고 난 다음에 뭘 해주라 그럽니까? 걸으라 그러죠. 뭘 걸으라고 하냐면 왜 걸으라고 하냐면은 밥 먹고 난 다음에 바로 누워 있는 게 제일 좋은데 그래 위에 다 갈 건데 근데 이 위로 가는데 위로 갖다 주는 피는 누가 갖다 줄까요? 혈관을 통해서 다른 데 있는 걸 다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갖다 주려고 하면은 빨리 갖다 주는 게 좋을까요? 천천히 갖다 주는 게 좋을까요? 빨리 갖다 위에다가 빨리 갖다 줘야죠. 그럼 빨리 갖다 주려면 혈액 순환이 좋은 게 좋을까요? 안 좋은 게 좋을까요? 너무 빠르면은 근육에다가 필요로 하니까 근육에다가 피를 쓰지만은 그 정도 아닌 혈액 속도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정도로 움직여줘가지고 하는 게 훨씬 위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난 다음에 걸으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누워있으면 안 된다는 게 뭐예요? 누워있으면은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혈액 순환이 위로 갖다 줄 수 있는 게 적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리 못 갖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근데 샤워를 하는 정도 가지고 내 몸에 뭐냐 샤워를 하면 뜨거운 물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죠? 뜨거운 물이 나오면은 여기 만약에 뜨거운 물이 나왔다. 그럼 이쪽으로 뭐가 되는 혈액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쏠리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근데 우리가 그 정도 혈액 가가지고 하는 거는 전혀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어르신 말씀하신 대로 샤워하고 난 다음에 밥 먹는 그거는 그런 정도는 근데 그 정도 그래 자 요거를 같이 인맥상통하 이야기를 한번 드릴게요. 근육량이 많다는 말은 다른 거로 하면 뭐냐면 내가 근육을 이해를 합니다. 근육을 많이 하면은 근육은 뭐 하는 거냐면은 아까 말했던 에너지를 저장하는 창고입니다. 에너지를 저장하는 창고가 근육량이 많아지면은 뭐 하는 거예요? 커지는 겁니다. 은행에 저축을 넣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많아집니다. 그런데 많아지는데 근육량만 많아지는 게 아니고 근육량이 많아지는 근육 안에 뭐가 많아지느냐면은 혈관도 많아지죠. 혈관이 많아지는 거예요. 혈관이 많아진다는 말은 우리 몸에서 갖다 줄 수 있는 풍부한 그게 돈이 잘 돌아간다는 거죠. 우리 경제생활을 치면은 돈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육량이 많아지면은 혈관 수도 많아지고 창고가 커지기 때문에 그만큼 원활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량을 많이 키운 사람은 근육량이 작은 사람은 문제가 혹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육량이 많은 사람은 그런 문제가 커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인간은 그러고 이거 뭐 끝나가는 것 같은데 우리 인간은 바퀴벌레보다도 적응력이 더 뛰어나답니다. 우리 인간은 엄청나게 뛰어납니다. 더 뛰어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했던 이거 근육 만드는 거 제가 요번에 여기하고 여기 두 개밖에 안 했는데 우리 몸에는 너무나 많은 근육들이 있습니다. 몇천 개에 대한 근육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하나씩 다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거는 이 시간에서 하는 거는 좀 불가능하고 그래서 만약에 뭐 가능하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한번 응용해가지고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꼭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몸은 전부 다 하나하나 세포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즉 세포가 죽으면 우리가 결국은 죽는 겁니다. 이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단백질도 뭘까요? 근육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거거든요. 지방도 지방 세포로 되어 있는 거고 신경도 신경 세포로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세포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세포는 내가 세포를 하나 좀 그려볼게요. 혹시 옛날에 학창시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세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핵이라는 게 있습니다. 핵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리보조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핵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핵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가 물론 세포는 전부 다 이렇게 생긴 건 아닙니다. 세포는 신경세포는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세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 세포가 이 하나하나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역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부 다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할이 뭐냐면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가지고 음식물이 이 안에 들어간 겁니다. 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 세포 하나하나가 지 역할을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갖다 쓰고 필요 없는 거는 버리고 지 스스로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포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이 역할을 안 하고 만약에 내가 누군가가 만드는 걸 그대로 갖다 주면은 이 세포가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세포가 일을 안 합니다. 세포가 일을 안 하면 이 세포 기능이 어떻게 될까요? 줄어듭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지금 아파요.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감기 몸살이 왔습니다. 아프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하면은 쉬어라는 말이죠.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겨서 쉬어라는 말이에요. 쉬는 대신에 이 세포는 뭘 할까요? 그거를 이기기 위해서 일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걸 면역세포라고 하는데 면역세포가 일을 엄청나게 합니다. 해가지고 그걸 이기기 위해서 힘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안 하고 뭐를 합니까? 약을 먹어버립니다. 주사를 맞아버립니다. 그러면 그 세포가 기능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좋다는 보약, 좋다는 약 이런 거 가능하면 드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의존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 몸은 내가 필요로 하면은 자기 스스로 만들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건강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데 가가지고 마사지 받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능하면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가 마사지 받는다는 건 뭐냐면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혈액순환을 어떻게 하면 생길까요? 운동에서 땀을 흘리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내 몸을 만들려다 보니까 자꾸 반복적으로 이제 그것만 하니까 시원해지니까 또 혈액순환이 되니까 또 시원해지고 그래서 결국은 근육은 점점 어떻게 될까요? 점점 기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죽게 되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가능하면 하지. 내가 몸이 안 좋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나가서 쉬면서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운동하고 노동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노동은 뭐냐면은 대가를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대가를 바라보고 하다 보니까 내가 뭐가 되느냐면은 골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면 내가 즐거움을 하기 때문에 내 몸에 좋은 엔돌핀이 솟습니다. 좋은 호르몬이 솟아나기 때문에 내 몸은 더 경쾌해지고 더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셔갖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주셔가지고 그게 내 세포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 같은 거 먹는 거, 뭐 마사지 받는 거, 안마기 하는 거 이런 거 물론 필요할 때는 해야 됩니다. 너무 지금 안 좋은데 그걸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는 약도 먹고 해야 되는데 그거 말고 평상시에 내가 별로 조금 이겨낼 수 있을 만한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의지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럴 적에는 내가 몸을 움직여가지고 내 몸이 움직이면은 이 세포는 원활한 활동을 이룩합니다. 계속 그걸 하고 이기고 하다 보면은 애지간한 병들은 자기가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너무 그런 거 막 이런 거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근육을 기르는 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야기했는데 땀을 많이 흘리는 거예요. 땀을 많이 흘리는 거 좋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데 어떤 땀이냐면 사우나 가서 땀 흘리는 거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그래요. 왜 안 좋을까요? 수분이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우리 몸에는 영양소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있다했죠. 이거는 자 이것만 적으세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3대 영양소라고 합니다. 3대 영양소라고. 3대 영양소는 뭐냐면은 아까 말했던 ATP를 만드는 겁니다. 이거를 만드는 걸 말하는 거 3대 구영양소라고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 몸이 반드시 필요한데 에너지는 못 만들어요. 근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입니다. 물. 다음에 또 뭘까요? 비타민이라는 겁니다. 또 뭘까요? 미네랄이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 몸에서 영양분은 뭐 에너지는 만들지 못하지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우나에서 내가 땀을 뺍니다. 땀을 빼면 진짜 뭐가 나가는 겁니까? 물이 나가는 거죠. 물도 나가면서 뭐가 나갈까요? 따라서 이놈들이 나가요. 우리 몸에 이것들은 소량 아주 조금만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게 그 땀이 나가면서 같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면서 흘리는 땀은 이게 절대로 안 나갑니다. 이게 절대로 안 나갑니다. 그럼 운동을 해서 나가는 땀은 이 물이 나가는 거 아닙니다. 이 물은 안 나갑니다. 사우나에서 나가는 물은 이 물이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운동을 해서 나가는 물은 전부 다 뭐냐면은 요 놈이 전부 다 분해가 되면 결국 뭐가 남느냐면은 요 놈 요거로 남습니다. 물과 이산화탄소로 남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뭡니까? 우리가 숨을 헐떡헐떡 내쉬는 그게 이산화탄소. 나오는 땀이 뭐라는 거예요? 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땀을 운동을 해서 나오는 물하고 사우나에서 쓰는 물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는 우리 몸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데 나가는 거고, 이거는 우리 몸에서 이거를 분해시켜서 순환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땀을 흘리는데 어떤 땀을? 이런 땀을 흘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땀은 너무 많이 흘리시는 건 그렇지만, 그래서 운동은 또 그러고 내가 해줄 정도로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 숨이 헐떡헐떡. 저 식사 좀 하고 많이 먹고 걷는 거는 그 운동 가볍게 걷는 거는 심한 운동을 하면 혈액이 어디로 갈 거예요? 근육으로 갑니다. 그래서 근육으로 가면 내 위가 어떻게 될까요? 피가 그래서 부족합니다. 손을 그 운동하는 밥 먹고 밥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아니 그런 경험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밥 먹고 바로 달리기 100m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위가 결리기 시작하죠. 이게 지금 엄청나게 필요한데 이 근육, 혈액이 다른 데로 영양분이 가버리니까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좋은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밥 먹고 난 다음에 물 먹는 게 맞는지, 물 먹고 난 다음에 밥 먹는 게 맞는지, 그런 게 좋을까요? 물 먹고 나서 밥 먹기 전에 물 먹고 나서 밥. 아무 때나 다 드시기 바랍니다. 네, 밥 먹고 나서 먹는 건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들어온 여기에는 소화 효소들이 있는데 그게 다 희석이 되고요. 네. 그래서 근데 우리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위가 안 좋은 이유가 바로 습관이 국을 말아서 먹고, 밥 먹으면서 물을 먹고, 밥 먹고 난 다음에 또 물을 먹고, 그래서 그 전에 하는 게 훨씬 좋다는 거예요. 자, 혹시 뭐 질문 없으시면 제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셨습니까? 네. 이 훌륭한 강의를 못 듣고 아마 한두 분은 보니까 뭐 좀 급해가지고 보니까 사춘기 비가 있는데, 정말 우리 신중달 교수님께서는 처음 1기 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19기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이 책을 19권을 모았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아무튼 진짜 많이 바쁘시고 정말로 이렇게 학교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균을 양성하기 위해서 시간이 없는데도 늘 매 기수마다 이렇게 시간을 내주시고 주십니다. 아마 우리 19기 우리 교사 가신 분 여러분들 건강을 갖다가 생각해가지고 오늘 진짜 열정적인 강의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힘찬 19번째 이렇게 제가 책을 냅니다. 참 이 재능 나눔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제 시간을 내주신 우리 교수님에게 우리의 소중한 마음을 전합니다.